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총재님께서 식사를 할 때 밥을 좀 오래 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번을 좀 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좀 한동안 그 실천을 쭉 하다가 뭐 한 며칠 전부터는 조금 이렇게 조금 밥을 좀 일찍 먹고 조금 더 쉬려고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총재님 말씀대로 밥을 좀 오래 씹는 습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요즘 이거는 내가 개인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사를 합니다. 뭐 이 회사는 그대로 있고 팔진 안 하고 그대로 있고, 이 자리에 이제 딴 사람이 오고 우리는 좀 요 앞 건물로 이제 새로 지어 가지고 거기 사고, 여기는 이제 임대를 해주고 뭐 그런 입장인데, 뭐 공장이 뭐 이사를 가니까 그 뭐 엄청 일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 역시 일이 이제 그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야, 이거 뭐 집에 가면은 뭐 진짜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엄청 아프더라고. 그래서 막 이거 그렇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 한 며칠 많이 움직였더만은 무릎도 아프고 좀 그렇네요. 그건 그렇고, 여기 한 보름 넘게 걸리지 싶은데 공장 두 개를 지금 옮겼는데 큰일 났습니다. 보름 넘게 걸릴 거예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옮기는 게 그래 많습니다. 아이고. 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보면은 동대신동 그 지하철역 그 옆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집까지 거리가 뭐 한 걸어서 한 5분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좌우로 그 술집이 막 계속 있어요. 그 뭐 계속 뭐 먹는 집인데, 옳은 식당은 아니고 전부 다 술집이에요. 술집. 술만 막 파는 게 아니고 술하고 안주하고 이렇게 파는 건데, 거기가 뭐 엄청 그 가게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쭉 그게 양옆으로 그래 있는데, 그래 가다 보면은 그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그 젊은 여성들이 나이로 보면은 20대 초반이거나 30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25세 전후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20대 초반, 이제 30대는 아직 안 됐고, 좀 그런 여성들인데, 전부 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미혼이죠, 미혼. 그런 여성들이 보면 뭐 얼굴도 보면 뭐 전부 다 예쁘잖아요. 우리 한국 여자들 이를 보면은 뭐 정말 뭐 탤런트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를 보면 전부 다 예쁘고, 뭐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를 보면은 뭐 안 예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뭐 어느 누구를 딱 잡아서 데리고 방송국에 가면 탤런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이죠. 다 그러면 다 예쁜데, 그래 한결같이 그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은 못 봤거든. 내가 이제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뭐 거의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 뭐 무슨 사연 그림하나 뭐 뭐 칠갑산인가 그 노래 말이야. 무슨 사연 그리 많아 고개마다 눈물, 뭐 그런가 모르겠네. 하여튼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 담배를 피울 때는 뭐 기분이 좋아서 피우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속상하고 안 좋고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겠느냐고요. 나도 뭐
담배를 좀 피웠죠, 젊었을 때. 예. 지금은 안 피운 지가 뭐 상당히 오래되지만은 한 30년은 안 되고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담배 안 피운 지가. 나도 이제 뭐 한 담배를 한 20년 피웠네. 한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한 뭐 40살 때까지는 한 20년 피웠는데 지금 안 피운 지는 한 25년 넘었고 그렇네요. 그럴 때 뭐 담배 피울 때 아주 뭐 기분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습관적으로 보면은. 근데 요즘 여성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여자면은 결혼 문제도 있고 또 뭐 결혼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 뭐 누구나가 말했듯 다 느끼지만은 그 집값이 그렇게 뭐 집이 있어야 무슨 하다못해 전셋집이라도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냐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집값이나 전셋값이 다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취업이 또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응? 되는 사람이야 되지만은 뭐 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죠. 공무원도 있고 뭐 공기업에 취업해가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뭐 좀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단 말이에요. 소수고 대체로 이래 보면은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 혹시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특히 이제 교육 문제를 해가지고.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뭐 여성은 또 남자를 찾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찾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한다든지 사랑을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돈이 드니까 좀 거기에서 담배를 좀 피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 하루 빨리 대통령이 빨리 되셔야 된다. 그런 것을 내가 그거 볼 때마다 그래 느껴요. 나는 이제 늘 뭐 지금은 사무실이니까 사무실에서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지만 보통 때는 출퇴근 때는 늘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3.3 공약이 현실화가 되는 것을 빨리 되면은 저런 여성들이 담배도 안 피울 거고 또 뭐 저런 여성들이 옛날에는 다 20대 초반에 다 아기를 낳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 30 넘어가지고 35살 넘어서도 아기를 갖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게 빨리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참 진짜 그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열리기를 진짜 학수고대를 해요.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요. 여자들 뭐 우리 나는 부산이지만은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국에 있는 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예쁘고 아름답고 다 미스 코리아고 다 탤런트 같은 분인데 이런 분들이 뭐가 괴로우니까 담배를 피울 거 아니냐고. 이것을 담배를 안 피우게 해줄 그런 우리 허경영 신임 총재님께서 진짜 속히 이렇게 나오기를 내 진짜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이 2022년 10월 28일인데 1년 전에도 똑같이 이제 이거 유튜브 방송한 지가 이제 3년째 정도 들었으니까 21, 22, 약 3년째네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작년에 이맘때 같으면은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 같으면 120일 잡고 그럼 한 130일 남았잖아요. 3월 9일이라면은 2023년 3월 9일이 약 한 130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내가 멘토가 항상 그랬다고. 이제부터 130일 뒤에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이래 놓고 말을 항상 그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 이제 금년 1월 1일 같으면은 이제 69일 뒤에는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기 69일 전 오늘을 이제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를 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뭐 반드시 당선되리라 그렇게 확신을 했으니까. 뭐 남들이야 방송에서는, 언론 방송에서는 노상 뭐 이재명이 윤석열이를 비춰주고 국민 대부분의 마음이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막판에 나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TV 토론에만 나오기만 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그 허경영 총재님에게로 이제 기울어진다.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위대성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투표로 이어져 가지고 당선되리라. 나는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을 5번 정도 총재님께서 하셨다고. TV 토론에 총재님께서 충분히 나갈 수가 있는데 못 나가게 그 막은 데 대해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끝끝내 그게 안 됐을 때 조금 이제 막판에 이제 투표하기 바로 하루나 이틀 전에 내가 이거를 안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잠시 가졌었다고. 그때 마지막 그 하늘군 강의를 들을 때에 그렇게 느꼈다고. 투표 3월 9일 한 이틀 전인가 그래요. 그거는 내 유튜브 방송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그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총재님께서 이제 반전을 통해서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정황, 뭐 그 이야기는 숱한 이야기는 다 못하고, 숱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반드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대한민국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라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은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나오는 것은 5년짜리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5년짜리 지금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그 사람도 내를 쳐다볼 일도 없겠지만은 나 역시 마찬가지로 쳐다볼 일이 없다고. 이재명이 역시 마찬가지지. 이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것은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일단 잠깐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대통령을 하다가 헌법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헌법을 새로 제정을 해버린다고. 제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버려요. 만들어가지고 정말 요즘 그 변희재 씨 말대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일단 1차 3,000명 정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게 한 사람들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고, 민사도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번 재산은 전부 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3대, 4대, 5대, 6대까지 재산을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전부 다 국가로 헌납시켜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재상을 낱낱이 공개를 해야 돼요. 판사, 검사, 첫 번째가 검사. 조작 날조인 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할 때에 그 검사들이 있다고. 한동훈이가 그 구형을 내렸다고. 그때에 태블릿을 그 조작을 해가지고 태블릿 1, 태블릿 2, 태블릿 1태블릿은 그 손석희가 2016년 10월 24일 날 그 밝힌 그 손석희가 밝힌 그 태블릿이 최순실 거다 지금 이래 돼 있거든. 그런데 재판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이제 그 끝났으니까, 모든 그 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본인 거니까 최순실한테 돌려줘라 이랬는데 안 돌려주니까 그걸 소송을 해가지고 1심 판결이 이제
그거는 최순실 거라고 했으니까 최순실이 돌려주라니까 그 검사 측에서 안 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은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경제 공동체 또는 뭐 국정농단에 이제 그게 좀 관련돼 있다는 거거든. 그 근거가 태블릿이란 말이야. 안 돌려줘. 그리고 제2 태블릿이 이제 장시호라고 최순실이 그 언니의 딸이지. 그것이 실제로 이제 그거는 이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전부 다 보고나 시켜놓고 보니까 검찰에서 굉장히 이제 그 삭제를 많이 하고 그 봉인을 해놓으면은 뜯어서는 안 되는데 봉인을 뜯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삭제한 것도 많이 있고 날조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그 증거 자료를 조작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죄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검사들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냥 변희재씨 말이에요. 목에다가 그 올류혁명 때 그 이정재라든지 그 깡패들 이렇게 목에다가 그 목걸이를 걸었다고. 걸어가지고 나는 깡패입니다 해가지고 시가행제를 시켰거든. 그런데 변희재씨 말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해가지고 걸어다니게끔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 검사들뿐만 아니지 판사들도 아주 오염된 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자들, 언론인들, 이런 암적 존재들 한 3,000명 일단 지도자 정신교육대 반드시 가야 된다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일대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갈아엎어 버려야 된다고. 갈아엎어야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제로 등극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기아, 질병, 환경, 깨끗한 환경, 기아가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누구 말대로 참 전륜선왕, 참 메시아, 막 그렇게 불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드신다고 한 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결론이고, 성현, 현인, 철인, 도인, 성인들이 한 말씀의 또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바로 그분이 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다 사이비 종교가인데 거기에서 진짜가 누구냐 하면은 그게 허경영 총재님이다 말이야.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지. 근데 지금은 그럼 안 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반전을 통해서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반전을 통해서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반전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 하는 말이 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밥하고 닭고기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내 먹던 거 아니에요. 먹던 거 똑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처음 먹은 게 아니거든 그거는. 지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제 투표로 통해서 되니까 투표로 통해서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투표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허경영 총재님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100사람 같으면 한 80%, 90%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당선이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야 되고, 언론 방송에서도 그 말이 계속 나와야 되고, 정치평론가들 입에서도 그 말이 계속 허경영 총재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은 오늘 당장 오늘 2022년 10월 28일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은 앞으로 몇 달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명한 사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나는 이 사회,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황을 이렇게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가요. 아마 국가혁명당 뿐만 아니라 당원님들 뿐만 아니라 내가 원래 67세인데 정치평론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외에 아마 일반인으로서는 일반인으로서 이 정치평론가들의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뭐 잠자는 잠은 한 서너 시간은 또 자야 되니까 그 외에는 거의 정치평론을 듣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뭐 총재님 말, 허경영 총재님 말씀도 듣기야 듣는데 나머지는 다 들어요. 그러니까 평론하시는 분들의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거의 뭐 다 듣는다고 보면 돼요. 시간을 내서 최대한대로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돼요. 우를 거의 다 들으니까. 이쪽 진보측 평론가 이야기도 듣고 보수측 이야기도 듣고, 뭐 보수는 뭐 들어보나만 뻔하니까. 그런데 이제 윤창중 씨 이야기는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11월 초, 원래는 이제 어제 11월 초에 이제 이동환 이제 미디어 워치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태블릿에 대한 어떤 기자회견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춰지는가 봐요. 한 일주일 더 연장이 되는가 보더라고. 왜냐하면은 지금 청담동 사롱 있지. 술 마시는 데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에 이제 문의를 했다고. 뭐 7월 19일 날, 7월 20일 날 그날 밤에 그 사롱에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번쩍 뛰면서 말이지. 그 자리에 이제 김현장 변호사 30명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왔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첼로의 반주에 맞춰서 동백 아가씨도 불렀다 그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펄쩍 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나는 그게 간 적이 없다. 만약에 거기 간 적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나는 만약에 갔다면은 나는 법무부 장관직을 내가 내려놓겠다. 당신은 김의겸 국회의원 보고는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렇게까지 막 대받아 쳤다고. 그러니까 김의겸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끄집어내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 격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동훈이가 막 기세가 등등하다고.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잠깐 잘못해버리면은 엎어치기를 당하는 게라. 오히려 공격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늦추는 거예요. 이동환, 그리고 이제 변희재 씨도 박근혜 대통령을 11월 달에 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출판 기념회를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늦춰지는 것 같다 해요. 그러니까 엎어치기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오늘 2022년 10월 28일 오늘 아침 7시 반이지. 그때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강진구 기자를 불러가지고 대담하는 걸 보니까 거진 간 것이 거의 확실하더라고 보니까. 이세창 자유평화통일 김경재 씨가 말하기도 자유연합회인가 상당히 높은 직이에요. 그걸 이제 놓으면서 이세창 부원장한테 이제 권한 대행을 맡기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김경재 씨하고 이세창 씨하고는 잘 알더라고. 자유방공연합인가? 하여튼 근데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체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세창 씨하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앤장 변호사 30명하고 모임이 있었던 것이 아마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데 아직 이제 조금 더 이제 물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근데 한동훈 씨는 왜 저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저래 큰 소리를 치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 첼로 리스트 입막음을 했고, 또 이제 뭐 김앤장 변호사 30명은 이제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비밀을 이제 보완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특검에 들어가서 밝혀내면은 간단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반전을 통해서 된다고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돌 김용옥 선생님도 그렇게 주진우 기자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밝혔는데, 내년 4월로 보더라고. 내년 4월에 잔인한 4월이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금년 12월, 4월, 내년 6월 뭐 이렇게 봐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그 견해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진보 측 여기서는 이래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러니까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밝혀내고,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은 특검에 붙이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보수 이제 지지하시는 그 태극기 세력들, 집회 놓선 할아버지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윤석열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지율은 제로가 되는 수가 있다, 이래요. 하여튼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확실하게 이제 금년 그 12월 달에냐, 안 그러면 내년 1월 달로 넘어가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 이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느냐, 자, 이런 문제가 지금 11월 달에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한 주간 정도 조금 늦춰지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가 보더라고. 잘못하면은 엎어치기를 다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이 되고, 위정교사 혐의로 구속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게 된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하나 크게 터져야, 후쿠시마 세슘 문제라든지 또는 뭐 기타 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것이 또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또 실리고, 이래서 전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큰 사건이 하나 나야, 그리고 이제 후보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막 국민의힘당 후보로 갈지 뭐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아마 거기에 간다면은 거기에 후보 경선하는 그 과정에서 TV 토론에서 이제 총재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고, 또 이제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지금 그 강원도의 그 강원도에 그 뭐 김진태가 말한 그게 무슨 랜드 그 자꾸 생각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지금 제2의 IMF가 온다 그렇게 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국민들의 이제 그 영끌족들이 이자 내고 나면 그게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다고. 집값은 아까도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4억을 자기 돈 가지고 6억을 대출 받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짜리 집이 7억이 돼버리고,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 내는 사람이 400만 원 내게 되니까 자기 한 달에 봉급이 450만 원인데 옛날에는 이자 200만 원 주고 2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자를 400만 원 주고 나면은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진짜 죽으라는 거 같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니까 진짜 어려워지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예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아직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치평론가들이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분별지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때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참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성통공안이라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기회가 없어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통공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하고 날생자가 합한 게거든. 마음이 나온 그 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온 그 자리, 이제 타느 스님이나 그 홍익학당의 이제 윤홍식 씨가 이야기하는 건 늘 시 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 참나 자리, 불교에서 말하는 건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이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해도 모른다고. 윤홍식 씨는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잖아요. 이치적으로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은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럼 뭐 내 같은 경우는 무슨 우유에다가 사진을 붙어 가지고 그 물과 이제 단백질로 분리되는 거 그런 걸 해가지고 확신한다. 물론 그런 것도 확신이 되지.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름을 밀감에다가 적었는데 뭐 마호메시나 예수나 석가나 뭐 기타 모든 예언가들 이름 다 적으면은 그게 다 썩지만은 허경영 신인님의 그 이름을 적으면 썩지 않거든. 뭐 그래가지고 확신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질병이 나서서 확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보다도 기독교를 이제 열심히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참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뭐 천주교인들도 있고 교황이나 신부, 추기경이나 뭐 신부나 목사님이나 뭐 기타 모든 집사, 권사, 장로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믿는 신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느꼈다고. 그러니까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잘못됐고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듯이 그래요. 그게 이제 끝까지 가면 이제 불교와 연관이 되는데 그러나 불교로서도 세계 통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 세계 통일. 불교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일을 못해요.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면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 이것을 한평생 추구해온 사람으로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제 뭐 자꾸 시끄럽고 이래서 그만하고 또 다음에 하는데 여하튼 뭐 퇴근하고 그 거리에 가면서 젊은 여성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8세 이상 1억 받고 결혼하면 3억 받고 전업주부수당 매월 100만 원씩 받고 애 놓으면 5천만 원 받고 말이야. 그 얼마든지 된다고. 그 돈이 돼요. 우리나라 예산 딱 300조 중에서 600조 중에서 300조 원만 써도 나머지 300조 원을 국민 배당금으로 주면 얼마든지 된다고. 그리고 세법을 36가지 세법을 딱 하나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하나로 줄여버리면 거기서 300조 원이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사업자 100조 벌금형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하면서 거기서 100조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로 가져옴으로써 거기도 1년 예산만큼의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폐혁명을 해가지고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면 거기서도 900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일본, 미국하고 이제 스와프를 해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금방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몇 달 남았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